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셀을 통해서 회계 분석을 함으로써 통계학의 실력을 높이자, 통계학에 통하자 하는 통통 시간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좀 복습하고 새로운 것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꽤 중요한 것들 배웠는데요.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째, 추정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어, 이제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은 것인데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그 정보, 그러니까 표본 통계량이랍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뭔가 공식을 써서 하나의 수치로 나와야 되겠죠. 뭐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그거를 통계량이랍니다. 그 표본 통계량으로 그 모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것이다. 보기로 여기 우리가 모집단 평균을 미우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그 모집단을 전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1000만 가구수를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뭐 한 500가구 정도 추출을 해서 거기에 평균으로 가지고 이것을 추정하겠다 이거죠. 추정하겠다. 그 추정의 세 가지 형태는 점 추정, 구간 추정, 또 가설 검증이 있다라고 우리 했습니다. 점 추정은 이거 내가 조사해 보니까 표본의 평균이 250만 원이었어. 250만 원. 우리 500가구의 평균 한 달 가구 수입이 25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1000만 가구의 평균 월 소득도 250만 원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딱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점추정입니다. 점추정입니다. 구간 추정은 아니야. 이 참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야. 그죠? 뭐 바 x, 우리 바 x를 아니까 빼기 a, 바 x 플러스 a, 요거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0.95다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이게 이제 구간이죠. 구간, 이게 구간입니다. 그렇죠? 구간.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요 구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참값이 어느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0.95보다 0.99다 이죠. 좀 더 확실하게 있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구간 넓히면 될 것입니다. 그죠? 구간 넓히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확실하게 1로 하고 싶다 하면 이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P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참값은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다. 요건 분명히 확실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전혀 정보가 되지 않죠. 이거. 전혀 우리에게 어떤 그 이점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마나한 소리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도 요 구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 그죠? 넓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확률을 써서 보이는 것입니다. 가설 검증은 이 뮤가 예를 들어서 뭐 A다. 뮤가 A가 아니다. 혹은 뭐 뮤가 A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이 기무 가설을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리젝트 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통계적인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배운 것이고, 임의로 뽑은 표본의 평균, 바 x 덜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 무와 같고 분산은 n분의 1 시그마 자승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이제
이게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죠? 모집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작은 집단 표본을 뽑았다 이거죠. 어, 이것의 평균이 미우고 이것이 분산의 시그마 자승이라 했을 때 어, 이것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낸다 이거죠. 평균을 낸다. 그러면 이 표본 뽑을 때마다 다 달라질 것이다 이죠. 이거 다 달라질 것이다 이죠. 그럼 평균의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어디에 오느냐?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그리고 이 모집단 평균들의 분산 흩어짐의 정도는 모집단의 흩어짐의 정도의 n분의 1로 확 n분의 1배로 확 줄어든다. 근데 이것을 모집단이 이것이고, 모집단이 이것이고, 또 정규분포를 한다면, 정규분포라는 것을 더 붙입니다. 정규분포를 한다면은, 표본의 평균들은, 아까 말한 이 평균은 이것을 가지고, 분산은 이것을 가지는 또 정규분포를 한다, 이거죠. 정규분포를 한다. 이게 아주 그냥 무슨 상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정규 분포에만 그렇게 된다 이거죠.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분포다. 뭐 정규 분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가 언급은 안 했으면 이항 분포다. 이항 분포다. 그러면 거기에서 뽑은 표본 또 표본의 평균도 이항 분포를 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정규분포만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면은 표본의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다 이죠. 정규분포의.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배경을 가지고 오늘은 오늘도 약간 어제처럼 지난번처럼 약간 이론적인 그런 소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에 대해서 흥미가 없으시거나 혹은 뭐 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통계학의 그 이론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그냥 맛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확률 변수의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죠. 이거 무슨 소리냐?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x가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환이 있다 이죠. y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상수를 a를 곱하고 어떤 상수를 더한 새로운 값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습니다. x가 예를 들어서 뭐 10, 15, 5 이렇게 합시다. 이 확률 변수입니다. y는 x 플러스 3이다 이거죠. 3이다. 뭐 2x 플러스 3이라 합시다. 2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23일 것이고 이거는 33일 것이고 요거는 13이겠죠. 새로운 값이 생길 거다니까. 그렇죠? 생기려고. 요것들은 어떤 분포를 하느냐 이거지. 그 소리입니다. 우선 분포를 따지기 전에 평균을 따져보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이 항상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원래 이것의 평균이 미우고 또 이것의 분산의 시그마 자성이라고 했을 때 EY 세 변수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폼이다. 이것은 특별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로그로도 할 수도 있고 삼각할 수도 할 수 있고 무슨 자성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가장 쉬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새로운 변수의 평균은 뭐가 되느냐? A배를 모두 했고 거기다 항상 B를 더했으니까 그 평균도 A 뮤 플러스 B가 될 것이다. 그렇죠? 뭐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산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Y의 새로운 변수의 분산은 A 스퀘어 여기요. 곱한 거 A 스퀘어 바 X B는 상관없다. 그죠? B는 상관없다. B는 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분산에 대해서 이게 왜 B가 상관이 없는지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분포가 있습니다. 분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분포가 예를 들어 하나도 곱하지 않고 그냥 5씩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15가 될 것이고 15 이게 20이 될 것이고
이게 1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포가 있는데 이 모든 값에다가 5를 더하라 해요. 5를 더하면은 그 분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5만이 땡겨지지 않겠습니까? 분산에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뭔가 상수를 더한다 하는 것은 분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죠? 다만 뭐를 곱하거나 나눈다 했을 때는 그것의 자성배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과 같이 이것이 내가 어떤 분포인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x가 단순히 평균이고 분산이 이랬을 때 그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것을 거기다가 정규 분포를 하면 그러면은 새로운 이렇게 트랜스포음드 된 이런 y 변수도 아까 말한 평균이 이것이고 분산이 이것인 정규 분포를 한다. 이건 n이라는 수는 노멀이랍니다. 정규 분포. y가 normal with mean a mu plus b and with variance a square sigma square in normal distribution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통계학에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호로 쓰는 것이죠. 자, 이걸 응용하면은 이것을 응용을 하면은 특히 이것을 응용하면은 이렇게 x가 평균이 미우고 분산의 시그마 자성인 정균포를 하면 이 소리입니다. 이런 새로운 그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균포한다. 이것을 특히 우리는 표준 정균포랍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균포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이것을 Z를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Z Z 이것입니다. X 마이너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Y가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Y는 이 Z는 이게 AX 플러스 B라 그랬으니까 A가 뭐냐면 A는 1 over A 시그마고 1 over 시그마고 B는 마이너스 뮤 디바이드 바이 시그마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A, B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이게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칙에 의해서 A와 B를 대입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소리와 같습니다. 어떠한 정규분포를 하든 뮤와 시그마 스퀘어가 뭐 임의로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정규분포든지 하여튼 그 평균과 분산만 알면 되니까요. 어떤 정규분포이든지 그 값에다가 이게 정규분포를 한다 합시다. 그 값에다가 자기의 평균을 빼고 이것의 평균을 빼고 거기다가 자기의 표준 편차 분산의 스퀘어 루트가 이게 표준 편차거든요. 자기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평균을 빼고 나누기만 하면 항상 표준 정규분포화 된다. 제가 이렇게 보통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X가 normal 요것이면 Z는 X 마이너스 요거 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X가 평균이 삼각형이고 분산이 스타 자성이다. 이면은 자기 자신에서 평균은 삼각형 빼고 그 스퀘어 루트 한 거 스타로 나누면 항상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가 된다. 이 과정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신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처럼 나눈 이런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 과정이라 합니다. 정규분포의 표준화 과정이다. 표준화 과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를 우리가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뭐 이렇게 소개가 될 것인데요. 어, 어, 굉장히 유용하지만은 좀 뭐랄까 이게 어렵다 할까요? 아,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수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 전혀 없죠.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서 응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뭐가 있는지. 이렇게 x가,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우리. x가 평균이 mu x고, 분산이 시그마 자승 x다. 왜냐면 y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x를 붙였습니다. 이거 정규분포를 한다. y가 또 정규분포고, 어, 평균이 다르다 이죠. 평균이 mu y고 분산이 시그마 y, 시그마 스퀘어 y라고 하고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키, 요 몸무게가 있습니다. 몸무게. 이게 정규분포를 한다 이죠. 이거 몸무게가 또 정규분포를 한다 이죠. 그리고 서로 독립이다 이죠. 독립이다. 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키를 잰 사람의 몸무게를 잰 것이 아니고 키는 키대로 여러 다른 사람한테 또 재고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따로 재고 다른 사람 그룹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독립이면 새로운 변수를 결합을 합니다. 두 개를 ax 플러스 b와 이것도 하나의 선형기랍이죠. 선형기랍이다. ax 플러스 b는 이제 하나의 값이 되겠죠. 그것은 이거 뭐 빠졌네요. 여기가 빠졌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노말 정균포란 데 정균포 두 변수가 확률 변수가 정균포고 서로 독립이면 합한 것은 평균은 이렇게 아까 같이 AB만큼 더했으니까 평균도 AB만큼 커지겠죠. 요것도 B만큼 곱했으니까 B 되겠죠. 요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분산은 A 자승배 X의 분산 더하기 B 자승배 Y의 분산으로 된다. 네. 정규분포에 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정규분포 여러 개의 정규분포가 있을 때 그것을 선형 결합을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정규분포가 된다. 곧 이 원칙을 우리 회귀분석의 결과에다 써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개의 또 정규분포를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x1이 표준 정규분포고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x2도 표준 정규분포고 xk도 표준 정규분포인데 서로 독립이면 이것을 자성배해서 각각 자성배해서 총 더한 하나의 변수는 이것을 자유도가 k인 카의 자성분포를 한다. 그리고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W는 이렇게 이거는 분포한다 소리입니다. 분포한다. 이게 카의 자성입니다. 이게 자이가 아닙니다. 카입니다. 카의 자성. CHI 카의 스퀘어. 카의 스퀘어 분포를 한다. 통계학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막 수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럴 필요 없다, 그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X가 표준 정규분포이고, 표준 정규분포는 아시죠? 이제 표준 정규분포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규분포는, 종 오픈 온 같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이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분포죠. 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평균은 이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표준 정규분포, 이거
y가 카이자성 자유도 k인 카이자성 분포를 하며 서로 이 x, y가 독립이면은 요런 b입니다. b x를 분자에 두고 나누기 스퀘어하고 y 변수 나누기 자기 자신의 자유도, 요 놈은 자유도 k인 t 분포를 한다. 자유도 k인 t 분포를 한다. 자, 카이자성 또 t 분포, 이것은 자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t 분포를 한다. 어디에 쓰느냐? 곧 써먹을 겁니다. 곧 우리 회계 분석의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곧 써먹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x1이 카이자성 분포한다. 자유도 k1은 카이자성 분포라고, x2가 카이자성 분포를 한다. 자유도 k2인 카이자성 두 개가 있다. 그것이 또 독립이다. 독립이면은 이 비율, x1 카이자성 하는 건 나누기 자기 자신의 자유도 divide by 두 번째 변수 카이자성 하는 변수 divide by its own degree of freedom. 요 비율은 이 비율을 F랍니다. F 이꼬로 요거는 자유도 K1, K2인 F 분포를 한다. F 분포에는 자유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분자에 들어가는 자유도, 분모에 들어가는 자유도. 자, 여기에 정규 분포했고, 카이자성 분포했고, T 분포했고, F 분포를 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그 확률 분포가 중요하거든요. 확률 분포. 어떤 경우에 어떤 분포를 한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 그죠? 왜 분포를 알아야 하는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확률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느 상황에 있다. 근데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F 분포를 한다. 그러면 F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요. T 분포를 한다 하면 T 분포를 사용해서 확률을 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확률을 구해야 되냐고요? 그거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을 잠깐만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설 검증하고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이게 어떤 이 베타를 합시다.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뭐 회귀 분석의 그 회귀 개수로 해서 좋고요. 요게 정규 분포, 요게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뭐 20, 분산이 400인 정규분포를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타를 이게 이제 누가 그랬어요. 이것의 평균이 100이다. 근데 우리 베타를 추정했어요. 추정했는데 이게 180이 나왔어요. 베타가 180이 나왔다. 이게 18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과연 오리지널 이 베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안 받아들여야 하나, 그잖아요. 그냥 그게 가설검증이에요. 가설검증.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맞다고 치자. 요 상황에서 네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베타를 계산했을 때 이게 180 이하나 혹은 여기 지금 100이니까 180 이하나 혹은 뭐 180 이상이거나 혹은 그 20 이하 나오네. 이게 차가 지금 80 아닙니까? 플러스 80 아닙니까? 그죠? 20 이하가 나오거나 180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그죠? 이게 100인데 이게 180이 나왔다. 이죠? 확률을 구해보자. 그 확률이 매우 작다. 이 가정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올 확률이 매우 작다. 어디서 봐야 되겠습니까? 정규분포에서 계산해 봐야겠죠. 확률이 매우 작다 하면은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가설검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귀 분석의 회귀 개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연습했어요. 어, 대리점수 수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베타2였습니다. 베타2. 이게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H0, 베타2는 제로가 아닌가, 혹시? 제로가, 이거 가설 검증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베타2는 제로라 하자. 베타2를 제로를 하자. 이런 상황에서 10개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러한 실제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구해보자. 이 확률이, 그게 바로 P-밸류입니다. P-밸류가 매우 작으면은 0.05보다 작으면은 나 이거 너가 잘못됐다고 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뭐 이거 깊게 알 거는 없지만은 하여튼 어떤 것이 어떤 분포를 이룬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서 그 응용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이론적인 수업이 이론적인 소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새겨서 한번 뭐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우리 이런 이론을 우리가 실제로 한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이제 써먹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좀 더 흥미진진한 것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